평가받는다는 두려움. 어떤 부모는 친구나 친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 더 나아가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 두려움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두려움에 더해져 극에 달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적은 부모조차도 때로는 누군가 어딘가에서 다음과 같이 수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저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애 좀 봐.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이 내 아기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한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사실 아기는 너무 어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때 우리의 실제 행동은 우리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이 통제하는 부모보다 적게 통제하는 부모를 비난하며 호기심 많은 아이보다 행실 바른 아이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평가에 대한 부모의 걱정과 이런 평가의 방향을 결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 강압적인 방식에 기대게 되고 그 결과 아이를 통제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게 된다. 다른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아이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모든 부모는 신문을 통해 머리털이 곤두서는 끔찍한 일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사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이를 걱정한다. 나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런 걱정이 적절할 때와 지나칠 때를 구별하지 못했다. 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예방 조치와 과잉 보호를 분간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통제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를 합리화한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고 적절한 한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3장에서 설명한 통제의 종류, 즉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자신의 일을 결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심할 경우 이런 부모는 물건, 즉 소유물이 망가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과잉 통제하기도 한다. 이런 통제는 아이와의 관계뿐 아니라 아이의 자신감에도 큰 상처를 준다. 응석바지로 키운다는 두려움. 화장실 사용법을 빨리 가르치려는 부모는 단순히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 아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가 단순히 아이에게 문자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려고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아기에게 기어다닌다고 나무라며 걸음마를 가르치고 이제는 혼자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안다라는 사람을 보았다. 포크를 손에 쥐어주며 형처럼 먹으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은 늦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 두려움은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어떤 부모는 지금이 바로 아이의 젖을 떼고 변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걷고 말하고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가르칠 때라고 말한다. 부모는 흔히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면 걱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내 친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정말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도 기어다니고 턱받이를 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서둘러? 혹시 이런 부모가 중학생이 된 아이에게 빨리 커서 화장도 하고 어른이 없는 파티에도 참석하고 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자동차 면허도 서둘러 따라고 재촉할까? 천천히 가는 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겪어야 할 엄청난 두려움을 맞서 이겨내야만 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부모도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아이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속도로 가도록 해야 한다. 피곤해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지 않는 것과 그 또래 아이는 안아줘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아이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안아주지 않는 것은 별개다. 요즘 내 10살짜리 딸아이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다. 처음엔 걱정이 됐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아이는 하루 종일 충분히 머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를 식힐 오락거리를 즐길 자격이 있다. 어른은 시시한 시트콤이나 공포소설로 휴식을 취하는데 4학년 아이가 유치원생 프로그램을 보면서 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아이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아이가 나름대로 이야기 전개를 예측하고 모순점을 지적하며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다른 방안도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아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기술적 기교까지도 알아내고 있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수준보다 낮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아이가 더 멍청해지지는 않는다. 진짜 위험은 아이에게 더 빨리 자라라고 재촉하는 데서 시작된다. 응석바지로 키운다는 두려움은 아이가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신생아가 알아야 할 것과 같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해로운 책이 유행한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아이는 어떤 것을 빨리 익혔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부모를 볼 때마다 나는 아이가 후식을 받고 언니나 동생의 후식이 더 크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비교하려는 강박관념은 경쟁에 열광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두려움을 반영한다. 유년기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비생산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다.